만약에 교육감 전형이 이대로 만약에 실시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우리가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학교장 전형이 실시될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정말 교육 철학적인 측면에서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학부장 전형제는 다른 말로 하면 자유선택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학부모와 학생이 자기가 원하는 고교에 직접 선택을 해서 자기 실력에 맞는 학교로 선택해서 가는 거죠. 또 그 학교가 얼마나 특성화되어 있고 또 그 학교가 명성이 어떠한지 등등을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가겠죠. 어쨌든 학생이 자기의 적성과 진로를 감안해서 그런 것들을 키워줄 수 있는 고교를 선택해서 가게 될 겁니다. 저는 이 학습권의 주체는 학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학생이고 거기에 또 조력자가 학부모입니다. 그러면 학교를 선택하는 주체는 학생과 학부모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교육감 전형을 한다는 것은 그 바로 교육 주체, 학습권의 주체인 학생과 학부모의 신성한 학습권을 박탈하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교육감이 이것을 한다는 것은 결국은 자기 배정이거든요. 지금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이 아니라 교육감 자신이 임의적으로 선택하는 겁니다. 이건 교육 철학적 측면에서는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다. 저는 이게 헌법적 권리를 침해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신성한 학습권을 침해하는 거죠. 내가 원하는 학교를 가지 못하게 되니까요. 이렇게 만약에 실제 이제 내가 원하는 학교장 전형을 통해서 갔을 때와 이렇게 추첨을 해서 갔을 때 학생과 학부모에게 어떤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중학교 3학년이면 마냥 아이라고 생각하는데 생각보다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성숙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자기 진로에 대해서 결정을 아직 못하는 친구들이 있을 뿐이지 많이 고민하고 나름대로 그려보고 그런 친구들입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는 또 다시 갈 수가 없어요. 한번 선택하면 내가 물건을 샀는데 이번에 이거 마음에 안 들면 다른 거 사면 되잖아요. 하지만 고등학교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선택의 자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 학교를 가고 싶어서 갔으면 그 아이는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아까처럼 그 추첨을 해가지고 우리 교육감 전형으로 추첨을 해서 다른 제가 1지망이 아니고 1지망 아니고 2지망이어도 괜찮다 아니거든요. 아이들은 1지망과 2지망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2지망으로 그 학교를 갔으면은 저는 만족도가 분명히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그 아이가 만약에 이게 뭐야 내가 뭐 로또 산 것도 아니고 복권 추첨되는 것도 아닌데 내가 가고 싶은 학교를 바로 옆에다 두고 멀리 갈 수도 있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그렇죠. 예, 이게 지금은 왜 필요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제가 이제 SNS에 지금 교육감 전형이 큰 문제 중에 하나가 학생 학부모의 선택권을 박탈하는 거다. 그렇게 이제 제가 글을 쓴 적이 있는데 그랬더니 거기에 어떤 모 도의원이 댓글을 달았는데 그걸 보고 기가 막혀서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뭐라고 해놨냐면 우리 박형길 위원장님께서 교육감 전형을 오해하고 계시다. 교육감 전형에서도 1지망에서도 5지망까지 선택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이런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물건 사는 게 아닌데 이게 이렇게 무지합니다. 이렇게 무지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이게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까? 우리가 얘기한 거는 근본적인 선택의 문제잖아요. 그죠? 선택권을 준 상태와 이거는 선택권을 주지 않는 추첨의 순위를 추첨하는 가운데서도 자기가 선정해 놓은 것이지 그거는 자기가 선정했다고 해서 자기의 의지가 반영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이 교육감 전형에 있어서는 내가 1지망에서 5지망을 썼다고 해서 학생에게 선택권을 준 게 전혀 아닙니다. 그건 선택권이 아니죠. 추천되는 순서를 정해놓은 것 뿐이죠. 그렇죠? 거기에 설령 1순위부터 5순위까지 해놓는다고 해서 자기가 주체적 의지가 전혀 반영될 수 없습니다. 우연의 결과에 따라서 추첨되는 데에 따라서 추첨될 수도 있고 안 될 수 있는 거죠. 그죠? 네.
하지만 학교장 선택제는 자기 선택입니다. 자유 선택입니다. 말 그대로 그게 선택을 보장한 것이지. 그래서 거기에는 자기가 1지망을 선택하든 2지망을 선택하든 자신이 선택한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1지망에서 탈락한다 하더라도 그 원망을 누구에게 하지 않습니다. 예. 그렇죠? 예. 하지만 지금 자기 선택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은 이 교육감 전형에서는 추첨해서 1지망, 2지망, 3지망에서 떨어질수록 이 좌절감을 느끼는 겁니다. 우연에 기대고만 있다가 그것도 떨어지는 거죠. 네. 이게 얼마나 그 중대한 선택권의 이 박탈입니까? 그래, 거기서 1지망에서 5지망 선택하게 해놨다고 그걸 선택권을 준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이 어이없는, 무지한 사람이 선택권은 있었으니, 1지망만 선택권이고 나머지는 그거는 그냥 순위별로 이렇게 내가 가고 싶은데 그냥 순서대로 그렇죠. 쓰는 거죠. 예. 정말 어이없는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금 그만큼 지금 시민들이 모르고 있고 시민들의 의사를 오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명색이 도의원이라는 사람이 그 정도니까 기가 막혀서 제가 전혀 댓글을 달지 않았더니 다른 사람들이 오히려 그 어이없는 거에 대한 허구성을 이렇게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자, 어쨌든 첫 번째로 교육감 전형은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권을 박탈하는 아주 중대한 교육권 침해 요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두 번째로 만약에 이 평준화가 실시될 경우 하향 평준화가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어떻게 하향 평준화가 될 것인지, 그리고 하향 평준화가 만약에 실제 된다면 그 상위권 학생들이 어떤 행태로 대응을 할지,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냥 좀 예를 들어서요. 천안 지역에 제가 이렇게 나가보면은요. 학원이 수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천안 평준화 됐잖아요. 지금 그 6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근데 왜 아산보다 천안에 더 그 학원 수가 더 많죠? 그거는 그만큼 뭔가를 보강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 학원들이 그렇게 많이 설립이 되어 있잖아요. 저희 아산은 제가 학원을 보내고 싶어도 갈 데가 없습니다. 몇 개 없어요. 정말 한번 들어가셔서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과외를 찾거나 뭐 이렇게 지금 하시고 계신 경우도 많고요. 이거는 하향 평준화라고 해가지고 막 성적이 근데 우리는요 더 이상 내려갈 하향이라는 게 없어요. 예. 그리고 저는 좀 올려줬으면 좋겠거든요. 네. 하향 평준화 뭐 나쁘진 않은데 저희가 평준화라는 것은요 어떤 계급, 어떤 위와 아래를 좀 맞춰놓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위도 없고 이렇게 중하 이렇게만 있는 상황에서 거기에서 평준화를 해버리면요 진짜 실력이 너무너무 밑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예. 그리고 학생 그 상위 클래스 학생은 자기가 지도를 받을 데가 없잖아요. 그렇죠. 선생님이 그 아이들 한두 명을 위해서 수업을 이끌 수 없거든요. 그럼 걔네들은 당연히 또 수업 과외나 학원을 찾아야겠죠. 근데 아산 시내에서는 그 아이들을 가르칠 만한 또 학원 또한 없어요. 그래서 천안으로 저는 주변에서 나가는 걸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향 평준화가 어쨌든 그 평준화의 그 의미는 아마 학력 수준으로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실제 이제 교육 과정 이루어지는 과정에서의 학력 수준 또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 이거 가지고 이제 성적이 올랐는지 내렸는지 이걸 봐야 될 텐데 지금 교육감 전형 찬성하는 사람들은 하향 평준화된 게 없다 그러는데 그러면 저는 이렇게 묻고 싶어요. 교육감 전형을 하고 나서 학생들의 성적이 그 이전보다 훨씬 더 향상된 근거를 내놔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근거를 전혀 못 내놓더라고요. 천안만 해도 네. 제가 이렇게 천안에서 이렇게 봤을 때 평준화를 실시하고 두 번의 대학교를 이제 친구들이 갔는데요. 그 뭐 만족도가 지금 82%로 높습니다 하고 이렇게 리플렛에 적어주셨거든요. 그런데 18%라는 건 정확히 만족도가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에 하향 평준화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자료를 좀 제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학교장 전형이었을 때 우리가 꼭 기준을 인서울이라고 얘기는 하기 힘들지만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없습니까? 그 보편적으로 그렇게 얘기하죠. 서울 소재
그렇죠. 대학에 네, 예, 4등분 진학하는 안에 있는 비율. 그 소재 비율, 그 소재 있는 그 학교에 간 그 비율하고 그 이후에 작년, 재작년에 올해하고 작년에 들어간 비율을 좀 공개를 해주시고 이렇게 만족도가 높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좀 저희한테 그럴 수 있겠구나, 평준화해도 좋구나, 이렇게 상향 평준화가 됐구나 하고 이렇게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의 그런 그 성적이 향상됐다라는 증거를 전혀 네. 객관적으로 내놓지 못하고 있는 거죠. 거기다가 더군다나 이제 대학 입시에서의 그런 충남 특히 이제 교육 평준화한데 고교 평준화 한 곳의 진학률, 서울 소재 대학에 진학하는 그런 비율. 사실은 이게 뭐 통속적인 기준이지만 사실 많은 학부모들이 그쪽을 선호하고 학생들도 선호하기 때문에 어떤 불문율도 형성된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래서 서울 소재 대학을 가고자 희망을 하기 때문에 희망하는 곳에 못 가는 그런 비율도 하나의 고교 수준을 좀 나타내는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지금 오히려 상상된 면을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좀 자료를 좀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죠. 증거 자료를. 예. 그렇죠. 예. 자, 만약에 또 그 고교 평준화를 하게 되면 탈락한 학생들이 지금 여기서 탈락한 아이들이 어디로 가게 될까요? 우리 지금 아산 지역에서 탈락한 학생들이 결국은 지금 아산 충남의 전 지역에 흩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죠. 네, 네. 음, 천안을 제외하고 음. 이제 충청남도권 이렇게 나눈다고 했으니까 뭐 세종, 대전, 천안 이렇게 제외하고 오히려 더 먼 쪽으로 가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학교장 전형 때는 천안으로 갈 수 있는 거죠. 네, 예를 네. 들면 그래서 우리 지금 배방탕정이라든지 천안 생활권인 배방탕정, 그 다음에 음봉 같은 곳은 지금 천안을 갈 수 있는 거죠. 네, 네. 그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지금 이제 교육감 전형제를 하게 되면 천안으로 가는 게 원천적으로 봉쇄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면 지금 그 부분에 있어서도 대안이 없어지는 겁니다. 천안이라는 교육 대안이 또 없어지는 거고 학교장 전형을 하든 교육감 전형을 하든 다른 식으로 가는 수요는 똑같이 예, 존재하지만 같죠. 그동안은 그래도 여기 좀 인접 천안 생활권에서는 천안으로라도 갈 수 있는 출구가 있었는데 그게 막혀버리는 거죠. 막혀버리는 거죠.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뭐 청양에 좀 결혼이 있고 또 서촌에 결혼이 있다. 그럼 거기까지 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죠? 네. 이거는 결국 천안으로 지금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오히려 더 멀리, 더 엉뚱한 곳으로 밀려나게 되는 이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겠네요. 그죠? 이렇게 브로셔에도 그렇게 학생 수가 늘어나서 타 시군으로 가게 된다 이렇게 여기 이제 브로셔에도 써 있거든요. 근데 오히려 제가 보면은 이건 뭐 제 생각입니다. 평준화가 되면 타 시군으로 가는 경우가 더 많아지는 거죠. 네. 그러면 지금 여기는 교육감 전형의 캐치프레이즈가 집 가까운 고등학교 다닐 수 있게 하겠다는 거예요. 네, 네. 그럼 그거하고는 정 상반되는 이야기죠. 그죠? 지금 엉뚱한 데로 더 밀려가는 거죠. 지금 진짜 다 집 가까운 데로 알아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미 현재도 가고 평준화가 있죠. 되어 있어요. 예. 지금은 저희가 평준화가 아니고요. 음. 정말 학교의 질, 교사의 질을 높이는 게 문제입니다. 그렇게 그렇죠. 놓고 준비가 되고 수준이 조금 높여진 다음에 평준화를 하셔야지 돼요. 학교 수급부터 먼저 해주시고. 그렇죠. 근데 그냥 먼저 이렇게 교육감 전형을 막 준비도 없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저희가 좀 당황스럽습니다.